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문재인 씨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 석탄 발전과 경유차 때문이다 라고 또 헛소리를 하셔가지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세먼지의 원인을 석탄 발전과 경유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죽어도 중국 탓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팩트만 따져봅시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본인도 경유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이거 미세먼지의 주범인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선거 유세할 때는 다 경유차 타고 다녔잖아요. 뭐 휘발유차 타고 다녔습니까? 세단 타고 뭐 선거운동 다녔어요. 민주당은 선거 유세할 때 무슨 전기 트럭 썼습니까? 수소 트럭으로 유세를 했나요?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요점은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귀한 일 하시는 양반들이 비싼 밥 처먹고 자꾸 이상한 헛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혈압 수치가 올라서 죽을 판이라는 겁니다. 예? 뇌가 있으면 다들 아시잖아요. 전 세계 주요 도시 미세먼지 순위에 늘 최상위권의 한국 도시가 올라오는 이유가 이거 한국 국내 요인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석탄 발전은 물론 공기에 나쁘긴 나쁩니다. 단 우리 대한민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석탄 발전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어지간한 선진국을 다 합친 것보다도 자기 혼자서 몇 배가 많은 석탄 발전을 사용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2019년 최신 자료입니다. 중국 혼자서 대한민국의 30배가 넘는 석탄 발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한반도 공기가 개판 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식이나 되는 양반이 이거를 몰라서 저러고 사는 거냐고.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왜 중국 먼지를 자꾸 중국 때문이라고 말을 못한단 말입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추운 것은 아니고 뭐 삼한사온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비교적 따뜻한 날도 있는 반면에 또 추운 날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게 한반도를 둘러싼 기단의 움직임에 따라서 똑같은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요. 겨울철에 몹시 추운 날 미세먼지 수치를 한번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은 이제 아주 추운 날 공기만큼은 맑았다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북쪽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기단이 불어오면 춥기는 더 추운 대신에 그만큼 한반도 대기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대기먼지의 대기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요인이 있다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든 간에 1년 내내 대한민국의 공기는 나빠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한반도의 대기 지수는 큰 편차를 보인다는 말입니까? 20살이 넘은 성인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자꾸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일 나쁜 놈은 사기를 치는 놈이지만 똑같은 사기를 두 눈 뜨고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당한다면 이거는 당하는 분들도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민간간에서 어디 계약 사기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놈한테 2번, 3번 계속 속으면 국민들도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는요 99%가 중국 때문인 거 맞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조그만한 한국이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2,900여 기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부 해안가에는 엄청난 숫자의 쓰레기 소각장들이 건설되고 있고 앞으로도 200군데 이상 폭증할 것이라고 합니다. 겨우 내년만 되더라도 2015년 대비 쓰레기 소각장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중국 놈들조차도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한때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감성에 빠져서 건방지게 탈원전을 이제 탈원전을 운운하는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일본 친구들도 자기들이 그거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도 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일본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를 마쳤던 일본의 옛날 원전들이 속속 재가동되면서 엄청나게 더웠던 지난 2018년 여름 폭염 때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무려 2차례나 전기요금을 인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원전이 값싼 이제 대량 발전이 가능한 원전이 재가동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전기요금을 인하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는 일본에는 뭐 민간 전력 회사들도 많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원전 덕택에 그런 저렴한 전기 공급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웃나라라든지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 전부가 원자력 발전을 채택하고 있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만 자꾸 아직까지도 탈원전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의 등골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리더를 한번 어리석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먼지는 먼지대로 마시면서 돈은 돈대로 깨진다는 겁니다. 득을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좌파가 집권하면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오죽하면 일반 네티즌들조차도 중국의 시진핑을 조롱하고 탈원전을 하면 국내 전기 수요량은 도대체 어떻게 맞출 거냐고 꿈만 쫓고 있다고 반문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담이 아니라 저런 일반인 네티즌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과 장차관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댓글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뽑아주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 와, 진짜 중국 얘기는 1도 없네. 그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조롱하고 다 알고 있는 문제를 현 정부가 눈 감고 아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니까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국민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양반 아직까지도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대가리가 덜 깨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 국민들이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주인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의문부호가 따라온다는 거죠. 같이 싸잡혀서 끌려 들어가는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